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글을 빨리 쓰는 방법, 네이버 블로그 쉽게 글쓰기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글을 한번 쓰실 때 한 4~5시간 정도 잡고 쓰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글 하나 쓸 때 4시간, 5시간, 3시간 이렇게 걸리게 되면 사실 블로그를 꾸준히 운영하기는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더 쉽고 빠르게 글 쓰는 방법, 그리고 스마트 에디터 1이라고 하는 그 글쓰기 툴의 기능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구글에 데이터 랩 툴즈 헬퍼 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데이터 랩 툴즈 헬퍼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은 지금 저랑 같은 창이 뜨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게 뭐 웨일이나 일반 인터넷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아니라 크롬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자, 데이터 랩 툴즈 헬퍼를 검색을 하시면 오른쪽에 저는 이미 깔아놨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삭제, 뭐 크롬에서 삭제 이렇게 뜨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크롬에서 추가를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기능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요. 요게 제가 오늘 업로드 하려고 하는 그런 게시글인데요. 초반에 제가 요런 창이 여러분들이 블로그 게시글을 쓰시려면 저와 동일한 창들이 뜨게 되실 텐데 원래는 이 글쓰기에 모바일 화면 도움말 정도만 뜨거든요. 근데 데이터 랩 툴즈 헬퍼를 확장을 하시게 되시면 요렇게 수많은 기능들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으로 네이버 블로그가 제공하는 기능들까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 쓰실 필요는 없고 제가 찝어드리는 것만 사용을 하셔도 되고 뭐 다른 거에 대한 기능은 조금씩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오고 싶다라고 하시면 사진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을 가장 많이 업로드를 해주는 편이에요. 이 줄에 없는 결혼식이라고 하는 이 컨텐츠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정보성 컨텐츠거든요. 제가 실질적으로 제가 결혼식을 아직 올린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쓸만한 사진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 약간 관계가 없어 보이더라도 결혼식 갔었을 때 아니면 다녔을 때 찍었던 사진들도 같이 업로드를 해두고요.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이미지도 동시에 넣어주는 편입니다.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을 업로드하고 싶을 때는 사진첩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다른 곳에서 제공되는 무료 이미지를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오른쪽에 글감을 눌러주세요. 자, 저는 지금 결혼식에 관련된 게시글을 쓸 거기 때문에 결혼식이라고 검색을 해줬고요. 여기서 제가 작성한 게시글들과 분위기가 잘 맞는 사진들이 보일 겁니다. 그 분위기가 잘 맞는 사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SNS 사진도 사실 굳이 올리실 필요가 없어요. 왜? 이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SNS 사진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사실 동영상 안 넣어도 노출이 잘 되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필요하실 때 쓰시면 된다. 제 블로그를 봐주시는 분들께서 20, 30대 여성분들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보시게끔 스티커도 많이 넣어주는 편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구매한 스티커고요. 여러분들도 스티커로 브랜딩화 하시는 블로거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 오리 스티커 잠깐만 나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유매짱 블로그 스티커 아니야? 라고 생각나게끔 저는 자주 이용을 해주는 편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사람들이 안 쓰는 스티커로 골라서 썼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구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1,500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외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인용구 부분인데요. 인용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3개에서 4개 정도 글 단락을 나눠주는데 문단 나눌 때 메인 카테고리로 써주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줄에 없는 결혼식에 대해서 게시글을 쓰는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어떤 목차가 나뉘어져 있지 않고 쭉 줄글로만 써져 있다면 사실 그 컨텐츠는 오래 읽기가 힘들어요. 이 콘텐츠에 사람들을 오래 머물게끔 하려면 문단, 목차를 나눠가 주면서 콘텐츠를 구성하는 게 가장 가독성도 좋고 오래 읽기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1번 식순 정리, 2번 설명, 3번 입장, 그리고 4번 성원 선언문, 요
5번 주의할 점, 이 순서대로 작성을 했고요. 이 인용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뜨기도 하냐면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검색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강낭콩 효능이라고 검색을 하셨을 때 하단에 스마트 블록이 이런 식으로 뜨게 돼요. 지금 생활건강 인플루언서 콘텐츠라고 하는 스마트 블록 부분에는 사진들 위주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강낭콩의 효능은 이런 식으로 목차로 나뉘어서 인용구로 나눠져서 같이 노출이 되는 편인데요. 1번 식순 정리, 2번 순서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겠죠.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분선은 여러분들이 구분 짓고 싶은 부분에 그냥 써주시면 되는데 이거를 쓴다고 해서 노출이 잘 된다 이런 경우는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사실 어쩌면 메인일 수도 있어요. 링크인데요. 우리가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을 사람들이 뭔가 검색을 해서 제 블로그에 유입이 됐어요. 자, 그러면 내가 주례없는 결혼식 식순을 검색을 해서 들어오는데 보통은 이 글을 읽고 그냥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글만 읽고 나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내 블로그에 머물러줘 라는 입장에서 사실 가장 하단에 백링크를 많이 걸어두는데요. 여러분들도 게시글을 작성을 하실 때 가장 하단에 여러분들이 작성한 글 중에서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작성한 컨텐츠와 굉장히 유사한 이전 게시글을 가져오셔서 링크를 넣어주시면 블로그의 체류 시간을 좀 늘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게시글 주제가 주례 없는 결혼식 입장부터 축사 전까지 총정리였기 때문에 결혼식, 축사, 예시 이 게시글을 백링크로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요, 자, 두 번째로 가장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장소입니다. 장소. 이 장소는 제가 태그를 좀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 장소가 결국에는 플레이스 리뷰의 블로그 리뷰로 분류가 돼서 거기서 오는 방문자 유입도 사실은 무시를 못합니다. 여기다가는 지금 어딜 다녀온 게 아니기 때문에 장소를 안 넣을 거기는 한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라도모스라고 제가 라드모스 아트센터라고 하는 웨딩홀을 장소를 추가한다. 네, 이렇게 하고 발행을 하게 되시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네이버에 검색을 하고요. 플레이스에 라도모스라고 하는 웨딩홀을 검색했었을 때 리뷰를 한번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블로그 리뷰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제 게시글이 노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쳐서 들어오는 방문자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딘가를 내가 방문을 했다라고 하시면 장소는 꼭꼭꼭 추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제일 뜨고 있는 거죠. 내돈내산 리뷰. 여러분들이 직접 구매하셨던 물건들이나 혹은 방문했던 곳을 여기다가 첨부를 할 수 있는데 내돈내산 리뷰를 해야 노출이 더 잘 된다. 혹은 블로그 지수가 더 높아졌다. 이런 건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도입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느낌이고 내돈내산 리뷰를 쓸 수 있으면 좋기야 하겠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사실 광고글에 대해서 좀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내 글을 봐주는 그 소비자와 저만의 어떠한 신뢰도를 형성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내돈내산을 첨부하셔도 된다.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머지는 본문, 소제목, 인용구, 나눔 코딩 어떤 글씨체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은 굵기를 조정한다거나 빨간 색깔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가독성이 좋게끔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항상 잊지 않고 해주는 게 두 가지 기능이 더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맞춤법이고요. 두 번째가 사진 편집 기능인데요. 자, 맞춤법 같은 경우에는 맞춤법이라고 하는 이 기능을 클릭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어느 정도 노출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카더라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습관처럼 진행을 해주는 편이고요. 자, 사진을 클릭하시고 사진 편집 기능이 또 있어요. 사진 편집 기능을 여러분들이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직접 찍은 사진도 쓰고 또 어디서 퍼온
사진도 쓴다, 글감에서 가져온 사진도 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유사 이미지라는 게 있거든요. 유사 이미지. 유사 이미지란 건 사람들이 여러 번 재가공을 해서 쓴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복사 붙여넣기를 한 것 같은,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사진들을 이제 유사 이미지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쓴 이미지를 제가 그대로 가공 없이 올려버리게 되면은 사실상 블로그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사진을 세상에 없던 사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진 편집에 제가 먼저 들어왔고요. 이 사진은 글감에서 가져온 사진이에요. 이때 자르기라고 해서 1:1로 맞춰줍니다. 그리고 적용을 눌러줘요. 이렇게 되면 사실 유사 이미지 혹은 중복 이미지에 안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이 크롭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르기를 했었을 때 노출이 저는 상당히 잘 되는 걸 겪을 수가 있었고, 또 추가적으로 저는 이것만 하면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해주냐? 서명에서 텍스트에 모든 사진을 넣어줍니다. 왜냐면 이거는 지금 유사 이미지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기도 한데, 더불어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을 마음대로 사람들이 불펌하는 경우가 있어요. 불법으로 퍼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항상 서명 그리고 텍스트 모든 사진 이걸 눌러서 이렇게 워터마크를 삽입을 해주는 편입니다. 제가 글감에서 퍼오거나 혹은 뭐 픽사베이 이런 곳에서 무료 사이트에서 가져온 사진들은 요렇게 제가 하나하나 크롭을 해주는 편입니다. 굳이 1:1로 하는 이유는 1:1이 제일 모바일 화면에서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완료를 눌러주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사진 편집 기능이 완료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원래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 네이버 블로그 글쓰기 스마트 에디터 1에 대한 기초적인 기능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소개해드리지 않은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블로거분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쓰는 기능들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게시글을 한 번씩, 두 번씩 올려보시면서 이런 기능들을 한 번씩 적용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처음에 말씀드린 데이터랩 툴즈 헬퍼, 요거 확장을 했는데 어떻게 쓰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또 주실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기본적인 기능이기는 해요.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인데,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PC 화면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모바일에서 블로그를 보는 사람보다 이제 PC에서 블로그를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야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바일 사용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게시글을 대다수 모바일 화면으로 맞춰서 글을 쓰는 편이에요. 자, 그럴 때는 오른쪽에 PC 화면 부분을 한 번만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모바일 화면이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저의 방법일 뿐이고요. 혹시나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은 눈이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PC 화면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랩 툴즈가 제공하는 기능들이 여기 하단에 또 있는데요. 뭐 도움말, 게임 모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요거를 위주로 사용을 해줍니다. 뽀모도로 타이머가 있는데, 보통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던 게 초보 블로거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글 하나 쓰는데 3시간, 4시간 걸린다거든요. 근데 저는 타이머를 무조건 걸어두고 쓰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완전 초보자분들은 글 하나 쓸 때 1시간도 와, 나 진짜 빨리 썼어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보통 무조건 40분을 걸어두고 이 타이머가 40분이 되면 그냥 다 완벽하게 쓰진 않아도 일단 그냥 한번 훑어보고 바로 발행을 하는 편이에요. 이게 초반에 습관 들일 때 굉장히 좋은 거고요. 어차피 초반에 막 SEO 다 맞춰가면서 상위 노출 되게끔 일일이 분석하면서 쓰다 보면 블로그가 재미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블로그를 할 수 있다, 내가 지금 블로그에 대해 로직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고, 나 지금 블로그 콘텐츠 만드는 거 나한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야 라고 하시면 이 40분에 맞춰두시고
한 번씩 검수를 하고 발행을 누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습관 들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이 워드 파일로 저장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협찬을 받거나 원고료를 받고 광고료를 받고 게시글을 작성을 하게 되실 때 원고 먼저 주세요. 읽어볼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광고주분들 중에. 이런 경우엔 저희가 워드로 처음부터 작성을 하게 되면 나중에 여기 와서 꾸미기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귀찮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게시글을 다 작성을 블로그 글쓰기에서 해준 다음에 워드 파일로 저장을 눌러주고 이 워드 파일을 광고주분께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광고주분께서 유매장님 이거 혹시 요 줄에 없는 결혼식 말고 이 뒤에 식순 말고 다른 키워드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워드 파일에서 변경을 한 다음에 여기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저장된 글에서 요런 것들을 바꿔주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광고주님의 오더에 맞게 변경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데이터랩 툴즈 헬퍼의 가장 큰 꿀기능이었던 총 몇 자를 내가 쓰고 있는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왼쪽 하단에 제가 몇 자 정도 작성을 하고 있는지가 보여집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스마트 에디터 1 기능과 데이터랩 툴즈 헬퍼를 통해서 글쓰기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좀 재밌게 즐기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쉽고 알찬 정보들로 가져오도록 할게요.